지난번 암행어사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서 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선 숙종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암행어사를 농락한 평양기생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역병으로 답답하고 지친 심신에 다소나마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조선 중기 평양에 시문과 가무가 출중하고 천하일색의 미모를 지닌 이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 뭇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세간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목민관들마다 이화에게 미혹당하여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추문에 휘말려 쫓겨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를 걱정하던 임금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유능한 신료들마다 기생 이화에게 미혹당하여 폐인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내 그 기생을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겨 의탁해 살도록 해줘야 다른 신료들을 보호할 수가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특별히 강직하기로 이름난 이조참판 허민을 암행어사에 제수하고 평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평양이 아무리 색향이라고 하나 내려가는 감사마다 이화라는 기생에게 미혹당하여 일을 그르쳤으니 특별히 의지가 굳은 경이 내려가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이화를 처단하도록 하라. 이에 허민이 어명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어 당일로 출발했습니다. 암행어사로 제수받으면 누구에게 알려서도 안 되고 집에 들려서도 안 되고 도성 밖 심리 밖에 나가서 자세한 미션도 봉투를 뜯어봐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허민이 어명을 받들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평양 근처에 이르자 역졸들을 분산배치시켜 놓은 후에 내일 감령에서 만나 암행어사 출두를 하기로 약조해 두었습니다. 허의사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바꿔 입고 신분을 숨긴 채 평양성을 향해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허의사가 10여리쯤 걸어서 장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목이 마르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주막은 모두 문을 닫았고 한 작은 오두막집 주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쌀이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심부름하는 소년 하나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 허의사가 평상에 걸터앉아 목을 축일 셈으로 술을 청하여 한두 잔 마셔보니 의외로 술맛이 기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잔을 더 마시자 술병이 비게 되었고 소년에게 빈병을 주면서 술을 더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술병을 받아들고 방 쪽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마님, 손님께서 술을 더 청하십니다. 술 한 병을 더 내주십시오. 조금 있으니 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가지에 술을 담은 채 나와서 소년이 들고 있는 그 호리병에 이렇게 부어서 가득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허의사는 이미 술이 약간 취한 데다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다시 술병이 비었기 때문에 한 병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여인이 나와서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 얼른 성 안으로 달려가서 술을 좀 더 사오느라. 밤늦기 전에 어서 돌아와야 한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돈을 주면서 소년을 내보낸 후 손님 송구합니다만 집에 술이 다 떨어졌으니 손님께서도 이제 다른 주막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술을 사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앉아 기다리겠습니다. 허의사가 여인에게 야릇한 눈길을 보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앉아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허의사가 여인을 불러 요청합니다. 부인, 밤이 이미 깊었으니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소이다. 손님, 그래서 다른 주막으로 진작 가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고 심부름하는 아이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손님을 주무시라고 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밤이 더 깊기 전에 얼른 다른 주막으로 가보시지요. 여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허 의사가 다시 간청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정 그렇다면 여기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라도 좀 가게 자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마음대로 하라는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이 이슥하게 깊어진 후 허 의사가 여인이 거처하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례인 줄 알면서도 반듯하게 누워 자고 있는 여인을 끌어안으면서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입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내 지금까지 부인만큼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모두 빼앗겨 견딜 수가 없으니 제발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인을 힘껏 끌어안으니 여인이 울면서 말합니다. 수절하고 있는 청산과부의 절개를 꺾어 훼손하시면 이 몸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목매서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사오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나가주십시오. 사정하듯이 말하며 몸을 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허 의사가 간절한 말로서 여인을 다시 달랩니다. 부인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나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내 소실로 삼아 한평생 함께 살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부디 내 말만 믿고 마음 놓으십시오. 이 말을 듣자 여인이 완강하게 저항하던 온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허 의사는 이 여인을 어렵사리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허 의사가 다시 들르겠다는 약조를 한 후에 떠나려고 하자 여인이 울면서 자기 팔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말로 이루어진 약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소첩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표로 이 팔에 성함이라도 써주시고 떠나십시오. 소첩의 간곡한 청원이옵니다. 이렇게 팔에 연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비는 사랑하는 남녀가 장례를 약속하며 팔뚝에 새기는 일종의 문신 행위를 뜻합니다. 허 의사가 그야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여인의 팔에 허민은 처음 약조를 잊지 않겠노라 라는 뜻의 허민불망초약 6글자를 써준 후에 떠나갔습니다. 주막을 떠난 허 의사가 곧바로 평양감령으로 들어가서 암행의사 출두를 알리고 동헌에 좌정한 다음 이렇게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어명을 받들고 많은 조정신료들을 현혹하여 폐인으로 만든 기생 이화를 처단하고자 왔노라. 평안감사는 지체하지 말고 이화를 잡아 대령토록 하라. 이처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감사의 명을 받은 나졸들이 재빨리 이화를 붙들어 왔고 형틀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평양기생 이화는 듣거라. 허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이화의 죄목을 낱낱이 제시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는 순간 형틀 앞에 엎드렸던 이화가 울면서 아뢰옵니다. 천한 기녀 지은 죄가 막중하오니 형벌을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러나 형벌 받기에 앞서 지음하신 어명을 집행하시는 수어사나리께 이 기녀가 지은 시 한 수만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무엇이라 네가 지은 시라고 했더냐? 어디 가져와 보거라. 이에 관속이 이화가 내민 시문을 받아 허사에게 올렸는데 시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이화 비상각 수명 무익 신부 자자명 영편 대동강 수진 차심 불욕 부초맹 풀이함이 이렇습니다. 이화의 발뚝 위에 새긴 이름 누구신고 먹물 깊이 스민 피부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대동강물 모두 말라 없어져도 이 마음 처음 맹세 저버리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를 읽던 허사가 놀라면서 이화를 내려다보니 이화가 한쪽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자신이 써준 맹세의 글 6자가 선명한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어젯밤 주막의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평양기생 이화였던 것입니다. 이화는 조정에서 자기를 처단할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염탐하여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목에다 주막을 차려놓고 근처에 다른 주막은 문을 닫아 술을 팔지 못하도록 미리 매수해 놓았던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일이 난처하게 되자 허사는 차마 이화를 처단하지 못하고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명을 어길 수도 없어서 큰 고민에 빠졌지요. 마침내 할 수 없이 임금의 처분에 따르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서 임금께 보고한 후 어명만 기다렸습니다. 허사가 올린 글을 읽어본 상감께서 끌끌 웃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평양기생 이화가 명물이로다. 앞서 내 유능한 신료들이 미혹당했던 까닭을 알만하도다. 이제 한 사람에게만 매이게 하여 후환을 없애야 하리로다. 그리고는 허사에게 다음과 같이 짤막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화지전 허민경지 8글자거든요. 풀이하면 백꽃 핀 농장에 백성의 경작을 허락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화는 바로 백꽃이고요. 허민이 백성에게 허락하는 경작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벌을 기다리던 허사가 글 뜻을 풀어보니 뜻밖에도 상감께서 이화를 소실로 삼아 거두라, 이런 관대한 처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사가 상경한 후 성은에 감사하며 이화와 더불어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평양에 부임하는 목명관들은 이를 그르치는 폐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조정 신료 모두가 임금의 깊은 해안과 배려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신분이 높아질수록, 최고 위정자가 될수록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고맙습니다.